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는 장중 그리고 시간 외에 실적 발표도 계속 나오게 되면서 종목의 변동성을 줬었고요. 매크로 이슈들도 다양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에서는 이제 설 연휴 때문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급등락을 했었지만 이제 이 부분을 약간 좀 오늘 소급 적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날 미국 시장 어떠한 분위기였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의 매파 발언으로 하락했던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상승 반전한 건데요. 지난해 4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가운데 메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그리고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소화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는 고전을 이어가다 막판에 반등에 성공했고 테슬라는 전날 장마감 뒤 기대 이하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2.9% 급등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0.38% 올랐고 S&P 500 지수는 0.53%, 나스닥 지수는 0.25%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어제 발표된 빅테크 실적을 주시했는데요. AI 부문에서 진검 승부를 펼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6% 폭락한 반면 메타는 사상 처음으로 장중 $700 주가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모두 어제 장마감 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에 노출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가 희비는 갈리고 있습니다. 메타의 경우 오늘 1.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마크 저커버그 최고 CEO의 발언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는데요. 저커버그는 올해 AI 비서인 메타 AI의 사용자가 10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곧 출시될 대규모 언어 모델인 라마4가 업계 리더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6.18%나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둔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건데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와 윈도우 서버 등을 포함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월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애저 성장률은 31%로 전분기 33%에서 소폭 내려왔습니다. 딥시크 출현 여파에 엔비디아 주가도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장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 장 막판 상승 반전하며 0.77%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의 경우 2.76% 상승했는데 실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257억 1천만 달러의 매출과 0.73달러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저가 전기차 생산을 예정대로 하고 자동차 판매량이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발언 등이 영향을 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6월에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와 관련해 연말까지 여러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는 올해 말까지 미국의 여러 도시와 내년에는 북미의 아마도 모든 곳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우리가 쉬는 동안 딥시크의 실적에 연준까지 정말 퍼붓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GDP도 나왔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발표됐습니까? 네, 여러 변수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경제 지표는 엇갈린 흐름 보였는데요. 일단 장 시작 전 예상보다 약했던 GDP 성장률이 발표되면서 투심은 가라앉았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3분기 성장률 3.1%와 시장 전망치 2.7%를 모두 하회하면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웃돌며
견조한 성장세는 이어갔습니다. 작년 미국의 GDP 연간 성장률은 2.8%로 2023년 2.9%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지난해 4분기 4.2%나 증가하면서 탄탄한 회복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는 2.5%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3분기인 2.2%보다는 높고 시장 전망치에는 부합합니다. 고용의 경우 지난주에 비해 안정됐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0만 7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와 직전 수치를 모두 하회했고요. 연속 실업보험 청구자 수 또한 직전주 대비 4만 2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정 및 관세 정책은 여전히 시장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오늘 또 밝혔는데요. 취임식 당일이었던 20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은 셈입니다. 이에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여부를 주목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또한 유럽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어제 미국에서는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시장 예상대로 3대 정책금리를 모두 0.25%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4회 연속 금리 인하인데요. 유로존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제로로 시장 전망치 0.1%를 하회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거래일인 내일은 12월 PCE 물가지수, 1월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연준 최고의 매파로 꼽히는 미셸 보먼 이사의 발언도 나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경제지표 외에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미국 증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